좋은 시어머니 갈비찜을 해갖고 오셔서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시는 분. 근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해오지도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집에만 계셨던 어머님들이 더 집착하는 경향이 크세요. 내가 집중적으로 육아를 했다고 믿으시거든요. 아들이 순해요. 유해요. 엄마 말이면 껌뻑껌뻑껌뻑 죽었던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장가 갔을 때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딸 같은 며느리는 없고요.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려면은 일단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면 시어머니가 딸같이 대해야 돼요. 근데 딸같이 대하는 시어머니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 꿈은 저도 딸처럼 우리 며느리한테 해줘야지. 저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그냥 마음속으로는 무한히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부부 상담 일을 하고 이런 고부 갈등을 다루는 상담사로서 정말 나는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는 고민을 합니다. 제 아들도 이제 22이나 됐고 10년 안에는 장가를 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은 건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연락을 자주 하지 말고 그냥 돈만 보내줘야 되겠다. 용돈만 많이 줘야 되겠다.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딸이 숟가락 하나 놓지 않는 것처럼 며느리도 숟가락 하나 놓지 않게 해야지.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딸 같은 며느리들은, 그러면 딸들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일 하나 안 하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 딸. 물론 우리 딸 아직 시집 안 갔지만 공부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소파에서 누워있거나 내가 밥 주면 먹고 다 컸는데도 28이나 됐는데도 애기 같아요. 힘든 일 있으면은 엄마한테 짜증내고 돈 달라고 할 때나 연락 오고. 그게 딸 같은 며느리예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널브러져 있고. 이게 딸 같은 며느리여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며느리라 그러면은 또 나쁜 년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딸 같은 며느리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저는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잘 지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지낸다는 개념을 좀 다르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며느리가 해야 되는 게 잘 지내는 건 아니에요. 각자 삶을 사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활에 터치하지 말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 터치하지 말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며느리님들도 어떤 게 잘못됐냐면 내 남편이 자기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걸 못 견뎌해요. 그게 도가 지나치다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도가 지나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자기 엄마한테 가야 된다는 경우, 엄마한테 가서 자고 와야 된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아드님도 저 봤거든요. 굉장하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이런 정도면은 싫죠. 근데 아들이 엄마랑 하루에 한 번은 통화를 해요. 그건 아들 맘이잖아요. 그쵸? 그건 아들이 하는 거라, 만약에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너 우리 엄마랑 매일 하루에 한 번 통화해야 돼. 안 그럼 이혼이야. 이런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통화하고 싶어서 통화하는 것까지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꽤 많아요. 이런 퍼센트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아들하고 지내는 거, 그러니까 아들한테 뭘 부탁한다든지 아들한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무조건적으로 며느리한테 뭘 해주는 입장이에요. 이런 걸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그래서 더 해야 되냐. 둘의 관계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삶을 잘 지내고 사랑하는 한 남자, 이 두 여자가 사랑하는 한 남자를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잘 지내되 그냥 본인의 삶을, 본인의 속한 삶을 잘 살고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관여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서로의 삶도 되도록이면 터치하지 말고. 이게 잘 지내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유형은요, 자주 연락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머가 있었는데 제일 좋은 시어머니 갈비찜을 해갖고 오셔서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시는 분. 근데 그 다음에 더 좋은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해오지도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해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걸 해갖고 왔다 가신 다음에 전화해서 어머니 갈비찜 잘 먹겠습니다도 하기 싫은 거예요. 며느리들이. 너무 나쁘죠,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연락 오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유독 며느리에게 바라는
바라는 것이 맞냐면요, 내 아들 보듯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온통 많은 걸 줬잖아요. 줬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줬다기보다 내가 기쁨을 받은 게 더 많은데, 내 아들이 태어남으로 해서 내가 더 기쁜 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굉장히 정성으로 키운 엄마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 딸이 태어나서 저는 세상 모두를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더 얻은 게 많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고, 내가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학비도 되고 막 이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들한테 내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다른 구원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아들이 안 해주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때, 사회적으로 자리가 생기고 돈을 벌 수 있을 때 장가를 갑니다. 자리가 좀 갖춰지면. 그랬을 때 그 모든 걸 며느리가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웬 딴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애가, 아는 여자애가 그걸 가져갑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분하고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받을 보상을 그 여자가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바쁘고 못하니까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받는 네가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티키타카가 아니라 티격태격을 하게 되시는 거죠. 시어머니들은 아들에게 내 모든 걸 줬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되게 짙으세요. 내 모든 걸 준 아들을 가져간 며느리가 나한테 더 많은 걸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들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너 만약에 장가 가서 네 색시가 엄마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헤어질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하하 왜? 그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뭐 밥을 해줬어? 돈을 줬어? 학원비를 냈어? 나는 당연히 엄마 편이지. 이러고 내가 웃었거든요. 그랬어 우리 아들? 대학교 간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들 장가 간 다음에 네 색시가 엄마 싫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저한테 톡톡 치면서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엄마 그때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고 말을 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 이런 질문도 했어요. 나중에 엄마 옆집에 살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안 돼.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할 거야. 그건 안 될 것 같아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장가 갈 때가 되니까 잊지도 않은 여자친구, 잊지도 않은 와이프 편을 들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심 섭섭하면서도 다 컸네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준 게 더 많다라는 것을 많은 시어머니들이 알아야 되고, 내가 받을 건 이미 아들에게 다 받았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집착이 심한 시어머니들은요, 일단 남편에게 불만족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이혼을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편에게 내가 받은 게 너무 적어요.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일을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거 없이 너희들을 너무 내 노력으로만 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만 계셨던 어머님들이 내 아이만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육아를 했다고 믿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오롯이 아이들 육아에만 매달리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주권을 쥐고 있었던 경우가 적습니다. 내가 주권을 쥐지 못하고 아빠한테 생활비를 탓으시고 적은 돈 속에서 아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그 적은 생활비 속에서도 아들한테 많은 돈을 쓰신 분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아들한테 집착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 교육과 육아에만 온통 집중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또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대치에 미치는 아들이었어요. 순했어요. 아들이 순해요. 유해요. 엄마 말이면 껌뻑껌뻑껌뻑 죽었던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이 장가 갔을 때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며느리들이 그런 시어머니한테 미저리 같은 시어머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시어머님이 저녁만 먹으면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오늘 네 색시가 뭐 해줬니? 이걸 물어보셔갖고 한 2년 3년 하다가 이혼하신 분을 제가 상담을 한 사례가, 이혼을 하고 오셨는데 그 쇼크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던 그 쇼크 때문에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던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나중에는 뭐 먹었니부터 해서
저녁을 뭐 먹었니부터 뭐 아침은 어떻게 됐니, 아침이면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저녁은 오늘 뭐 할 거니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먹은 거 하지 마라부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종교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이 아내분이 찾아오셨는데 아침부터 종교 모임에 그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매주 그 종교 모임에 4번 주 4일을 나오라고 연락을 해서 그게 아침, 저녁, 새벽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이 며느님이 아이를 지우고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어머님과 아들을 거리두기를 시키고 아들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특정짓고 이 며느님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서 이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고 아이 사진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아들을 키우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셨던 어머니가 아들이 순한 아들이 어머니한테 정말 하나의 희망이셨던 거죠. 클 때까지. 그래서 오로지 아들한테만 모든 걸 걸고 살아오신 뭐 재혼을 하시거나 이러시지도 않으셨고 아들이 모든 거를 보상해 줄 거라고 믿으셨고 그 아들을 위해서만 매일 기도하시고 이런 어머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 키웠다라는 전제하에 기도로 이제는 네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집착을 놓지 못하셨던 거죠. 이거는 정말 유태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얘기를 제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2명 A, B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랍비한테 찾아가서 A가 B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속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랍비가 A더러 A야 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B한테 가서 거봐라, 랍비가 나더러 옳다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B가 막 갔어요. B가 또 A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뭐냐. 그러니까 랍비가 B야 네가 옳다 이러더라는 거죠. 또 B가 와갖고 A더러 랍비는 내가 옳다 그랬다 해서 둘 다 막 찾아가갖고 왜 양쪽 다 옳다 그러냐. 그러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네 입장에선 네가 옳고 네 입장에선 네가 옳다라는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간에 있는 아들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엄마 대체 우리 와이프한테 왜 그래?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하고 화를 내요. 왜냐면 자꾸 싸우는 게 지겹거든요. 내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이러면 이혼이야 라고 화를 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마음은 엄마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 다 있는 건데 둘이 싸우지 않게 하려면은 네가 틀렸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양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양쪽에 가서 편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편을 들면 안 되고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가 옳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게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문제는 큰 갈등이 아니니 어떤 말에서 오는 오해거나 이러니까 엄마가 옳을 수 있겠다. 엄마 말이 옳다라고 엄마 편을 들어주고 와이프한테 가서는 와이프가 옳다라고 얘기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둘이 찾아와서 누가 옳은지 얘기해봐 이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마시고 엄마 앞에서는 엄마의 위로를 아내 앞에서는 아내의 편이 돼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도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는 좀 나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중간 역할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 않는 상담사입니다. 중간 역할보다는 두 분이서 갈등을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좀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가족이 누군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금 가족인 원가족은 엄마, 아빠, 형제지만 지금 가족은 아내와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가정을 지켜야 될 때는 내 아내 편에 단단히 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며느리가 아이가 넷이에요. 이 아들 집이. 쌍둥이가 둘이 있고 위에 아이가 둘이 있어서 아이가 넷인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부부가 일을 하니까 아기를 잠깐 봐줬었어요. 1살 때부터 2살 때까지 애를 봐주시다가 아기가 한 3살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이제 아내가 애 넷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애를 자주 봐주시다 보니까 애를 이제 아내분이 보는데도 너무 자주 집에 오시는 거예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3-4번씩 오시는 거예요. 오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참견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아내분이 워낙 알뜰하셔가지고 아기가 어리고 이랬을 때는 헌옷함에서 헌옷을 꺼내서 입으셨었대요. 근데 그걸 어머님이 아시더니 동네 헌옷을 다 얻어와서 며느리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한 8년, 9년, 10년이 흘렀고 12년이 됐는데도 이제는 남편분이 돈을 잘 벌게 돼서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집도 부유해졌는데도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헌옷을 입으라고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옷을 다 얻어와서 매일매일 헌옷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헌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상황이고 아내분도 이제는 멋을 내고 싶은데 헌옷을 자꾸 갖다 주시고 그걸 안 입으면 화를 내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이 허리가 아픈데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들 돈 버는 게 힘들다고 버티라고 뭐 이런 상황까지 와서 며느님이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셔가지고 시댁에 가지 않게 됐어요. 오시는 것도 좀 그만 오십사 말도 못하고 피하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님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며느리에게 한 장을 줍니다. 며느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네가 내 아들에게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쓰신 거예요. 내 아들이 돈 버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읽고 며느님이 막 펑펑펑펑펑펑 눈물을 흘리고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가족 상담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님 내외, 아드님 내외가 이렇게 모여서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님은 그 의도를 전혀 모르세요. 며느리가 왜 속상해 하는지를. 헌옷을 갖다 준 것도 너무 잘한 거고 허리 수술은 돈이 아까운 걸 떠나서 그냥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못하게 한 거고 끝까지. 편지를 쓴 거는 나는 너무 지적인 시아버지라서 편지를 써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얘기를 며느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드리면서 풀었는데 어머니 아버님과 아드님 내외가 오해를 풀어서 잘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며느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 사례가.